여기는 고등학교 건물인데 건물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물론 흙이라는 재료가 구조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철골로 했습니다. 그리고 벽체를 흙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 기거하는 학생들조차도 내가 전에 아토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발금이 나았다든가 아니면은 잠을 깊이 잘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여기에서 사는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흙이라는 재료가 주는 친환경성이 현대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구조나 고층으로 간다고 했을 때 철골이나 다른 철근 콘크리트 같은 구조체를 형성하면서 벽체는 친환경성 재료를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한옥의 근본적인 과학성을 담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온돌 공사를 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온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과학적인 한옥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돌 해체 보수 공사를 하는데 온돌 구들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온돌 구들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래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건물은 사찰 요사체 건물인데 불을 한번 지피면 일주일 내내 따뜻하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님들은 슬기가 있어서 먼저 불로 돌을 달군 다음에 그 돌이 함유하고 있는 열이 점차 퍼져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돌은 복사난방으로서 최고의 과학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 외국에 수출한 아파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뒤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겉으로 보기에 양식상으로는 서양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은 온돌식 난방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수를 순환시키는 난방 방식을 썼는데 처음에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온돌의 쾌적함과 과학성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소위 속된 말로 이름하여 대박을 쳤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한옥이 가지는 과학성을 이렇게 수출하면서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한옥마을 한 단지를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조그만 정자를 1년에 하나씩 짓고 있는데 이 정자를 외국에서 정원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출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옥도 얼마든지 세계화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먼저 한옥에 있어서 과학적인 지혜, 그러니까 휴먼 스케일이라든가 자연 채광이라든가 자연 환기, 그리고 대류와 통풍 등을 통해서 얻어진 자연적 요소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공간 활용에 있어서 가변성과 개방성, 영역성, 전이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한옥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소박함과 단아함, 자연 요소, 비움, 여유로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한국형 한옥으로 현대적 한옥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통 주거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생활에 맞는 한옥의 현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한옥을 보급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옥의 현대화에 관해서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은평 시범 한옥단지가 되겠습니다. 은평 시범 한옥단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가지고 지붕 부재를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한옥의 단점 및 단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벽체와 기둥과의 틈, 그 다음에 창호와 벽체와의 틈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재료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법들을 개발을 해서 한옥의 본래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 공사비의 경우도 약 40%까지 절감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 성과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한옥의 부재나 한옥의 기법 측면에서 얼마든지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한옥의 정체성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는 과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옥의 지붕 부재를 생략을 했을 때 한옥의 본래 지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인 처마곡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다음에 한옥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순환과 자연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기밀도를 높이고 했을 때 환기와 순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가해져서 현대인들에게 맞는 한옥의 현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예는 이제 일반 주택이나 현대식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건물을 가지고 한옥형으로 리모델링한 현대화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고 그리고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각 방을 이러한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면서 한옥형으로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주택이나 아파트도 얼마든지 한옥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은 지금 현재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안에 현관에 들어오시면 각 방이 펼쳐져 있습니다. 각 방에 맞게 한옥의 건축적 구성 요소를 도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옥형으로 바꾸는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방이 있고 아니면 주택 방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대식 방이 있을 때 이것을 창호와 아니면 침대, 가구 등을 리모델링하면서 현대화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방만 보았을 때는 이것이 현대식 방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구조적인 틀은 그러니까 외관에서 보았을 때는 현대적인 주택이지만 내부에서는 한옥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조금 더 현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건물에 한옥형 건축적 요소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이입할 것인가 라는 문제들을 같이 고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저층부의 디자인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페인트로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한옥에 있는 담장이나 아니면 외장 벽체들의 디자인 요소를 추출해서 현대식 아파트 저층 디자인에 도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더 개발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한옥의 현대화와 한옥의 산업화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진도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건축적 요소를 현대건축 아파트의 저층부에 디자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맨 위에 지붕층, 그러니까 옥탑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붕을 한옥의 지붕 형태로 해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여기는 한옥과 관계가 있구나 아니면 한옥을 연상시키는 그런 인면 디자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파트에 있는 난간 그리고 주택에 있는 난간들을 한옥형으로 디자인 요소를 추출해서 디자인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난간이라든가 아니면 담장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 디자인 요소를 추출해서 베란다에 난간에 도입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현대식 주택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아파트에 실제로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실형 방을 만드는 예가 되는데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방을 한실형으로 리모델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방을 이렇게 한실로 리모델링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실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은 바로
입구 부분에 조그만 작은 방이 있는데 이 작은 방을 다실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한옥형으로 리모델링을 인테리어로 하고 그리고 안에 닭이 세트를 두어서 이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한옥형 생활을 즐기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방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부분에 아파트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집안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응접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응접실을 사랑방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랑방은 앞에서도 우리가 한옥 공부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자 주인공이 거주하는 남성 공간으로서 외부 손님들을 주로 접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취지에 적합하게 아파트 현관을 들어와서 맨 앞에 있는 그 방을 사랑방으로 개조를 해서 한옥형으로 리모델링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들어오면은 앞부분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는데 현관을 열면 그 앞에 전전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짐을 놓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두기도 하는데 그 공간을 한옥 마당형으로 리모델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심어놓고 화분도 가꾸고 해서 우리가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마당을 아파트에 도입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옥 부재에 있어서 현대화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옥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서 하나가 단열이었습니다. 단열은 창호나 문 자체도 문제였지만 창호와 벽체 사이에 있는 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해서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창호 자체도 현대식 창호로 한식 창호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 창호이지만 한식 창호로 이렇게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재 틀에 프레임을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식 창호를 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철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한식 창호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한옥의 건축적인 요소를 가지고 현대화하는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한옥의 과학적인 요소, 미학적인 요소, 그리고 친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현대건축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사례를 사진을 통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옥의 건축적 요소를 현대건축에다 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옥의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면을 내가 살고 있는 현대식 주택에다 도입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옥의 현대화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